1987년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한 남자의 이름 앞에 붙었던 이 두 개의 너무나도 다른 진실. 이 극단적인 차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에 속아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잊힌 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이야기들. 정론지 시사회창이 운영하는 사건 기록실은 바로 그 흩어진 단서와 기록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심층 탐사 채널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검증된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을 진실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잊혀서는 안 될 그날의 기록이 바로 이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갈 6개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록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어떻게 한 평범한 살인사건이 국가 전체를 기만한 거대한 조작극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87년 대한민국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온통 들썩였습니다. 그의 이름 윤태식. 북한 공작원인 아내 수지김의 납치 시도를 목숨 걸고 뿌리치고 극적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반공투사. 바로 이것이 당시 국가가 국민들에게 들려준 공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국가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 바로 안기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방콕과 사울을 오가며 아주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장면처럼 윤태식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요, 단 한 줄의 의심도 없이 안기부가 써준 각본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한편의 잘 짜인 국가주도 연극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거짓이 시작되고 또 마침내 끝나는 데 걸린 시간은 정말 수십 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1987년부터 그가 체포되기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진실은 어떻게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거짓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거짓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분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수직임으로 알려졌던 그녀의 진짜 이름, 바로 김옥분입니다. 국바가 덧씌운 미인계 간첩 수직임이라는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김옥분 씨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버스 안내양으로 일했던 그저 평범하고 헌신적인 한 여성이었습니다. 수직임이라는 이국적인 이름은요, 그녀의 실제 삶을 철저히 지우고 비인간화시켜서 대중이 간첩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 아주 교묘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3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격렬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직후 윤태식의 행동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침착합니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혈흔을 닦아내고 심지어 가사도우미가 가진 예비 열쇠까지 회수합니다. 여기엔 어떤 당황이나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윤태식의 다음 행보는 정말 더 충격적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북한으로 도망치는 것, 즉 월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그는 즉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180도 태도를 바꿔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서는 스스로를 북한의 피해자로 둔갑시킨 거죠. 살인범에서 반공 영웅으로 변신하는 데는 정말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한 살인범의 이렇게 허술하고도 필사적인 거짓말이 국가가 공인한 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당시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이 거짓말이 안기부의 책상 위에 놓였을 바로 그 시점, 대한민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정권의 어이없는 변명은 전 국민적인 분노에 불을 지폈고 군부 정권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분노를 잠재울 아주 강력한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식의 이야기는 위기에 빠진 정권에게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은 윤태식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정권을 구하기 위해 그의 거짓말을 이용하는 악마의 거래를 선택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모습처럼 국가는 한 남자의 추악한 진실을 완벽하게 감추고 그를 대중 앞에 영웅으로 화려하게 포장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국가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 조작극을 실행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올라온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합리적인 보고서는 철저히 묵살됐고 언론은 완벽하게 통제되었으며 심지어 나중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마저도 북한이 실패한 공작원을 제거한 것이라며 거짓 서사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살인사건 수사는 온데간데 없이 완벽한 정치 선전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만든 거대한 거짓의 벽 뒤에서 그 후 14년 동안 두 개의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대비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살인자 윤태식은 반공 영웅이라는 국가의 든든한 비호 아래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변신해 막대한 부와 명예를 쌓아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을 보십시오. 김옥분 씨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슬픔은커녕 간첩의 가족이라는 끔찍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국가는 한쪽엔 영광을, 다른 한쪽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멍에를 씌운 것입니다. 당시 한 기자의 이 한마디는 이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 아프게 꿰뚫고 있습니다. 김옥분 씨의 가족에게 사회적인 힘이나 배경이 없었기에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너무나도 손쉬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철옹성 같던 거짓에도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죠. 그러나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윤태식은 이제 국가의 보호막 없이도 스스로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은 결국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끝없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심판대에 세운 건 14년 전의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거짓을 발판 삼아 쌓아올렸던 그 성공이 낳은 또 다른 거대한 범죄, 윤태식 게이트라는 부패 스캔들이었죠. 이 사건으로 그는 국가의 보호막을 완전히 잃었고 마침내 그의 원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숫자, 5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검찰이 마침내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을 때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이 끝나기까지 남아있던 시간입니다. 단 50일. 정말 하마터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사건 초기에 이미 안기부에서 살인을 자백했다는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만기 출소했고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범은 처벌을 받았지만 진짜 질문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조작극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국가의 책임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이 법적인 결론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살인범 개인의 책임은 명확하게 처벌받았지만 그 옆에 있는 국가 공무원, 즉 국가의 책임은 법적으로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작을 직접 지시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일반적인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그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마지막 정의는 어쩌면 법정 바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국가가 만들어낸 그 가짜 이름 수직임을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피해자의 진짜 이름 김옥분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인간의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길일 겁니다. 이 사건을 1980년대라는
더 넓은 시대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옥분 씨에게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당시 국가는 불황인이라는 낙인 아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형제복지원이라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 가두고 끔찍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가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도구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너무나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저희 사건 기록실은 바로 이런 우리 역사의 중요한 기록들이 결코 시간 속에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저희의 기록들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인범은 처벌받았지만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국가는 온전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3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겁고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